got me all faded, my heart got me going all crazy, and I won't be walking away. Yeah, New York in the sunshine, I'm a fool, yeah. I got love blind, and ooh yeah, got my heart out, and it's covered in gold, like moonlight over Hollywood, and it's cool, yeah, 'cause you know it's good, oh baby, we'll never get old. 자, 안녕하십니까, 도이브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벤츠에서 페이스리프트 됐던 GLC 쿠페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녀석은 일단 가격부터 얘기하면 9,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9,200만원 SUV 하면은 또 이렇게 생소하게 다가오진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출시된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도 9천만원 초반대 풀옵션 가격을 이제 형성하고 있는데, 뭐 그 녀석과 가격대도 비슷하고, 또한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렸던 벤츠 GLC 쿠페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를 제가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녀석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BMW X4. X4 중에서도 제일 상위 트림이죠. BMW X4 M40D 차량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X3를 기반으로 X4를 만들었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었는데, 이번 G바디로 넘어오면서 개인적으로 X4라는 라인업을 염두에 두고 X3와 X4를 디자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되게 디자인적으로는 스포티한 느낌을 줍니다. M40D 모델 같은 경우는 무광 재질의 키드니 그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상당히 감성 마력을 올려주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차량의 그런 스포티한 감성과 고성능스러운 모습을 위해서 유광 크롬은 보이지가 않아요. 다 이 크롬이 적용되는 부분들은 다 무광으로 처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휠 같은 경우는 21인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21인치 휠은 굉장히 이쁩니다. 진짜 휠은 너무 이뻐요. 딱 누가 봐도 나는 M이야, 누가 봐도 고성능이고 잘 달릴 것만 같은 아주 멋진 휠 디자인과 또 브레이크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X4 20D랑 다른 점이 이제 이런 사이드 가니쉬에 무광 재질이 적용된 부분과 사이드 미러가 이 무광 실버로 좀 더 다이나믹하고 고성능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차량의 옆모습 보게 되면은 뭐 역시 이 쿠페형 SUV의 선두주자다운 멋진 라인을 또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1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알맞은 사이즈의 신발을 신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는데요. 정말 이쁘죠. 차 이쁜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리어 쪽이 조금 아쉽습니다. 리어 쪽이. 그러니까 뭐가 아쉽냐면 가까이서 이런 뭐 테일램프, 뭐 방향 지시등 이런 부분, 또한 이제 사각 듀얼 머플러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충분한 만족감이 듭니다. 하지만 딱 두 가지가 좀 아쉬운데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밋밋하죠. 약간 리어 쪽이 좀 입체감이 떨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이 테일램프 자체는 되게 입체감이 있어요. 테일램프를 보시게 되면 좀 튀어나와 있죠. 테일램프 디자인에서 입체감을 정말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전체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약간 좀 밋밋하고 입체감이 좀 없어 보이는 듯한 느낌을 주고, 그다음에 바로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 이 라인이 너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량이. 그러니까 뒤에서 멀리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밑에서 봤을 때는 괜찮아요. 괜찮지만 우리가 보통 차를 이렇게 앉아서 보진 않잖아요. 이렇게 위에서 보게 되는데 서서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너무 좀 아래로 내려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위로 올라와 있으면 더욱더 자연스러운 라인과 더불어서 좀 더 뒤가 빵빵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녀석은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이 부분이 낮은 부분에 또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낮은 부분의 장점이 또 뭐냐면 트렁크를 열었을 때 적재하기가 상당히 편하네요. 그러니까 GLC 쿠페 자체는 좀 높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관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는 GLC 쿠페 뒤가 좀 더 이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부분이 좀 위로 가 있다 보니까 쿠페형 SUV지만 라인이 정말 이쁘게 떨어지는데, 대신에 GLC 쿠페 같은 경우는 뭐 트렁크를 열어서 적재를 할 때 그 높이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한 감이 있지만 오히려 X4는 트렁크를 적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편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확실히 20D에 적용된 이 원형 머플러보다는 확실히 이 M40D에 적용된 사각 듀얼 머플러가 훨씬 더 이쁩니다. 훨씬 더.
자, 그러면 M40D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는 자, 이거를 위로 살짝만 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열리게 되고, 뭐 트렁크 사이즈는 충분하죠. 아주 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LC 쿠페랑 비교를 했을 때 GLC 쿠페랑 트렁크 사이즈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딱 육안상으로만 보게 돼도 이 높이가 굉장히 낮아요. GLC 쿠페는 한 이 정도 있거든요. 높이가 거의 이렇게 보시면 GLC 쿠페 높이가 한 이 정도쯤에 있어요. 얘는 이 정도에 있죠. 이 높이 차이가 실제로 적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X4의 적재 공간은 뭐 XV의 특성답게 아주 훌륭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닫히는 느낌도 아주 고급스럽게 닫힙니다. 자, 저는 지금 2열로 앉아봤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잠바를 좀 입고 탔어요. 너무 추워서. 자, 아무튼 2열을 앉아봤는데 2열 느낌, 뭐 GLC 쿠페랑 비교를 하자면 GLC 쿠페가 좀 더 2열 공간은 여유롭습니다. 이 녀석에 비하면. 그러니까 일단 레그룸 자체는 제 키가 184cm지만 뭐 레그룸은 닿지 않아요. 1열이 제 키로 세팅된 상태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봤는데 뭐 레그룸은 닿진 않지만 공간적인 부분은 크게 여유가 없습니다. 그죠? 크게 여유가 없고, 이제 헤드룸을 보게 되면요, 헤드룸이 머리카락이 닿는 느낌이 나요. 머리카락이 딱 앉았을 때 느낌 자체는 뭐 GLC 쿠페도 그렇게 여유롭다는 생각은 안 들었지만 X4는 조금 더 답답한 면이 솔직히 있습니다. GLC 쿠페 자체는 머리카락 정도는 안 닿았어요. 그러니까 헤드룸 공간이 GLC 쿠페도 뭐 여유로운 공간은 아니지만 머리카락이 닿진 않았거든요. 근데 X4는 제가 머리 정수리는 닿지는 않지만 정수리랑 봤을 때 그냥 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이 정도? 요 정도 여유밖에 없어요. 요 정도 여유밖에. 좀 약간 그래서 좀 답답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등받이 각도도 약간 좀 세워져 있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딱 앉았을 때는 되게 편안한 느낌은 없어요. 왜냐면 일단은 이런 부분이 바로 앉았을 때 시각적으로 좀만 이렇게 돌리게 되면 바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등을 킬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GLC 쿠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 송풍구밖에 없었는데 X4 같은 경우는 2열에서도 공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2열에 대한 편의 옵션 같은 경우는 GLC 쿠페보다는 X4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의 그런 전체적인 구성 자체는 비슷합니다. 열선이 있고요. 통풍 시트도 적용이 됩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도 당연히 있고요. 반자율 주행 옵션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당연히 HUD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없어서는 안 될 이 스티어링 휠 열선 기능도 당연히 또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 서라운드 뷰 화질도 상당히 좋고, 이제 기어 노브를 뒤로 놓게 되면 자동으로 또 이렇게 전방 카메라까지 보여주는 옵션은 아주 훌륭합니다. 전체적인 실내 인테리어 자체는 큰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열에 앉아서 일단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시동 버튼이 좀 위쪽에 있죠. 위에 있습니다. 자, 시동이 걸렸고요. 외부 온도 영하 8도죠. 8도. 엄청 추워요. 자, 일단은 뭐 가장 좋은 거는 M40D, 그죠? 이 디지털 클러스터 가운데 있는 저 M40D 마크만 보더라도 뭔가 되게 달리고 싶은 느낌이 납니다. 자, 가보시죠. 자, 지금서부터 BMW X4 M40D 차량 이제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딱 제가 지금 앉자마자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낮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낮아요. 확실히 그래도 이제 M40D라고 하면은 디젤이지만 그래도 이제 6기통인데 어느 정도 마력이 아주 높은 그런 차량을 바로 M40D라고 합니다. 이 녀석의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326마력이고요. 토크 같은 경우는 69.4 토크. 토크 수치가 어마어마하죠. 정말 고성능 디젤 SUV를 지금 제가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시트 포지션이 그냥 낮다. 시트 포지션이 낮아서 주행하는 데 있어서 착자감이 상당히 좋고, 시트 포지션이 낮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주행을 했을 때 상당히 안정감이 듭니다. 안정감이 드는데, 이 녀석을 주행하면서 좀 사실 단점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사이드 볼스트예요. 사이드 볼스트가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몸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BMW 다른 차량들을 타게 되면은 이 사이드 볼스터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상당히 큽니다. 세단들도 그렇고
딱 타게 되면은 몸을 쫙 감싸준 느낌이 들고, 또한 더불어서 엔트리급 BMW에도 사이드 볼스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하지만 이 녀석은 그게 없습니다. 그게 좀 정말 아쉽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세단에 비해서 차량의 높이가 좀 높은 SUV 같은 경우는 코너링을 할 때 어느 정도 살짝의 몸쏠림은 존재합니다, 조금은. 근데 그럴 때 이제 사이드 볼스터가 크게 되면은 운전자의 상체를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제가 지금 또 BMW 오너지만 같은 오너로서 느끼기에 X4 M40에 적용된 시트 자체는 그냥 편안한 시트인 것 같아요. 몸을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고요. 일단 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뭐 M 스티어링 휠이 있다 보니까 뭐 상당히 스티어링 휠 느낌도 묵직해요. 힘 자체는 정말 충분합니다. 뭐 M40D 가지고 뭐 운동 성능이 부족하다, 뭐 출력이 부족하다, 가속 성능이 부족하다, 이런 말은 절대 필요 없습니다. 진짜 뭐 너무나 충분한 그런 힘을 보여주고요. 경쟁차종, 제가 최근에 또 GLC 페이스리프트된 벤츠의 GLC 쿠페를 또 타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녀석을 얼마 전에 타고 나서 이 녀석을 타다 보니까 차 사이즈는 X4가 더 큰데 오히려 더 이 녀석이 좀 차체가 작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주행을 할 때.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뭐 시트 포지션이 GLC 쿠페보다도 상당히 낮습니다. 낮고 어느 정도 차량의 움직임도 더 민첩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엄청 큰 사이즈의 SUV를 주행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크게 들지 않고요. 일단 지금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컴포트 모드로 주행하고 있는데도 약간의 디젤 진동은 살짝 핸들에서 느껴집니다. 직렬 6기통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정숙한 편이죠. 정숙한 편이면서도 진동은 살짝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아주 미세하게 핸들에서 진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컴포트 모드에서는 사운드 제너레이터, 가상의 배기 사운드가 스피커를 통해서 조금씩 들려오고요.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은 가상의 배기 사운드가 상당히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좀 밟아보면 가속력은 굉장합니다. 가속력은 아주 훌륭하고, BMW의 자동 8단은 뭐 굉장한 민첩함을 보여주죠. 그래서 뭐 이 녀석한테 적용된 뭐 엔진이나 미션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근데 약간 디젤의 그런 어쩔 수 없는 가솔린 엔진과 비교했을 때 디젤 엔진에 대한 그런 진동은 계속해서 조금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약간 제가 지금 주행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좀 시트를 계속 조절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시트를 조절하면서 타고 있는데, 그 뜻은 이제 이 페달의 위치 있잖아요. 이 페달의 위치 자체가 좀 앞으로 약간 좀 쏠려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에 앉았을 때 다리가 이렇게 좀 살짝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살짝 위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페달에 있는 그냥 원래 위치 자체가 조금은 앞으로 좀 쏠려 있는 그런 느낌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의 움직임은 나쁘지 않아요. 방금 같은 코너링에서도 차량의 움직임은 나쁘지 않게 돌아가줍니다. 상대적으로 악셀 페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느낌이 상당히 부드러운데, 조금만 밟아도, 살짝만 밟아도 차량이 쭉쭉 나가줍니다. 진짜 지금 X4 M40D에 적용된 디젤 진동이 미세하게 좀 느껴집니다. X5에서는 약간 좀 그런 부분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X4에서는 아주 미세하게 스티어링 휠 정도에서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고, 하지만 그렇다고 일상에서 운전자에게 스트레스를 줄 정도의 그런 진동은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코너를 돌고 있는데도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 좀 속도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코너를 돌기는 좀 힘들지만, 차량의 움직임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진짜 뭐 타이어 접지력이, 그래도 뭐 타이어 접지력이 약해진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코너를 돌 때 상당한 되게 민첩한 느낌. 그러니까 이 녀석 차 사이즈가 작은 편이 아니에요, 절대. X4 차량의 차 사이즈가 작은 편이 아닌데도 이런 코너링이나 핸들링 자체 느낌 자체가 상당히 민첩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진짜 계속해서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시트가 몸을 잘 잡아주지 않아요.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우선적으로 이 녀석이 자동차가 가져야 할 기본기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고출력에 대한 차량의 세팅 자체는 정말 훌륭하게 느낄 정도로 움직임도 좋고, 가속 성능, 제동 성능, 이런 부분은 아주 큰 만족감을 주고 있고요. 자, 여기서 한번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한번 주행을 해볼게요. 스포츠 모드. 자, 스포츠 모드 주행하게 되면은
확실히 가상의 배기 사운드가 훨씬 더 커집니다. 커지면서 스티어링 힘을 확실히 묵직해지고요. 진짜 움직임은 진짜 좋네요. 근데 확실히 그 BMW 차량들의 특유의 그 후륜 느낌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딱 밀어주는 그 느낌? 컴포트 모드에서는 살짝 그런 부분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스포츠 모드를 하자마자 바로 뒤에서 그 밀어주는 느낌 자체, 후륜 특유의 느낌 자체를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의 그 가상의 배기 사운드 느낌이요, 고속에서는 되게 좋습니다. 가상의 배기 사운드 고속에서는 정말 듣기가 좋은데 저속에서는 약간의 좀 이질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고속에서는 괜찮지만, 자, 제가 한번 속도를 줄여볼게요. 속도를 줄이게 되면 이 사운드,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RPM이 1500 정도대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어요, 저속에서는. 근데 RPM 1500에서 1500 RPM에서 느껴지는 이 가상의 배기 사운드 느낌은 좀 개인적으로 약간의 이질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속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2000 RPM서부터의 그런 배기 사운드는 상당히 듣기가 좋은데, 약간 저속에서는 너무 표현력 자체가 좀 이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디젤 차량의 이런 가상의 배기 사운드, 지금도 들리는 가상의 배기 사운드 감성 자체는 가솔린의 고성능 엔진을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어느 정도 좀 주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이 없었더라면 굉장히 좀 심심했겠죠. 그러니까 M40D가 아닌 그냥 40D 아니면 30D 느낌이었겠지만, 확실히 BMW X4 M40D가 보여주는 이 M에 대한 감성 매력 자체는 그래도 부족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가속력은 진짜 좋아요. 가속력은 폭발적입니다. 폭발적 진짜. 오늘 바람이 좀 부는 상태지만 그래도 뭐 풍조름이 들린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이제 하체에서 놓으면 소음 차단도 상당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녀석이 지금 가격 자체는 9,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9,200만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요즘에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그렇게 엄청 뭐 생소하게 다가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9,200만원이라는 돈 자체는 정말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인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생소하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GV80이겠죠. 제네시스에서 처음으로 출시한 SUV GV80의 풀옵션 가격이 이제 9천 초반대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녀석을 살 돈으로 뭐 충분히 GV80 풀옵션 모델도 뽑을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데, 물론 제가 이제 또 한 달 전에 이제 GV80을 경험했었고, 또 얼마 전에 GV80을 이렇게 시승할 기회가 있어서 탔었는데, 이 녀석하고 GV80은 경쟁차 정도 아니고 비교 대상도 아닙니다. 똑같은 직렬 방식의 6기통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 어느 정도 가격대가 좀 비슷한 그런 부분만 있는데, 뭐 솔직히 얘기해서 기본기 자체 GV80을 타고 나서 이제 물론 차량은 X5가 아닌 X4지만 6기통 디젤에 대한 완성도 자체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뭐 괜히 뭐 특히 BMW 직렬 6기통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역사가 굉장히 깊죠. 계속해서 만든 지도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완성도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BMW 6기통 디젤 엔진이 확실히 좀 더 한 수 위다,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X4와 경쟁 모델 같은 경우는 GLC 쿠페입니다. 바로 GLC 쿠페지만 현재 지금 GLC 쿠페 같은 경우는 300 모델만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4기통 가솔린 엔진만 판매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건 있습니다. GLC 쿠페도 그렇고 X4도 그렇고 사이즈 자체가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4기통 가솔린이나 아니면 X4 20D처럼 4기통 디젤 엔진으로 이런 사이즈의 SUV를 갖고 좀 운동 성능을 즐기기엔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벤츠 GLC 쿠페에서는 뭐 43AMG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좀 운동 성능을 느낄 수가 있고, 물론 BMW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M40D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GLC 뭐 예를 들어서 GLC 43AMG와 뭐 M40D 이 녀석을 비교했을 때 이 녀석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제 높은 토크감, 파워풀하게 느낄 수 있는 토크감과 더불어서 연료 효율성입니다. 확실히 이 녀석도 지금 제가 계속해서 주행을 하고 있지만 연비 자체가
10km 초반대 나와요. 공인 연비는 이제 10.7이지만 제가 좀 밟고 스포츠 모드 위주로 주행을 하다 보니까 연비는 10.2 정도 나옵니다. 뭐 디젤이라는 가격을 또 생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연료 효율성은 당연히 뭐 GLC 43AMG와 같은 가솔린 차량보다는 확실히 그런 점이 장점으로 느껴지고요. 최근에 이제 X4 같은 경우는 20D 그 다음에 30D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M40D보다 한 단계 아래 등급인데 30D도 6기통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력이 출력이 260마력대 정도 나오고 토크는 이 녀석과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가격적인 부분도 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휠 사이즈도 틀리죠.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400만원이라는 차이 자체, 개인적으로 30D, 그러니까 20D 모델과 M40D는 가격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이 두 녀석을 놓고 비교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뭐 30D 모델을 구입할까 아니면 M40D 모델을 구입할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 개인적으로 M40D가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M40D가 훨씬 더 좀 더 BMW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30D를 살 바에는 M40D가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옵션은 굉장하죠. BMW에서 느낄 수 있는 옵션 자체는 뭐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전방 카메라도 있고 통풍 시트는 당연히 있고 뭐 반자율 주행, HUD 등등 뭐 없는 옵션은 거의 없다 보니까 뭐 옵션 면에서도 크게 뭐 부족함은 느끼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X4 M40D 같은 경우는 9,200만원이라는 가격 자체 측정이 뭐 비싸게 됐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되게 그래도 어느 정도 적합한 느낌이다. X4 M40D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옵션면을 봤을 때는 9,200만원의 가격이 비싸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개인적으로 또 하나 아쉬운 거 하나는 뭐냐면 텔레스코픽이죠. 그러니까 이 스티어링 휠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텔레스코픽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스티어링 휠을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아쉽게도 이 녀석은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9,200만원이 나는 차인데 여기 레버를 내려서 핸들을 조정해야 된다는 게 가장 좀 아쉽게 다가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한때 이제 SQ5, 아우디 SQ5가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고성능 디젤 엔진 SUV에서는 어떻게 보면 E급에서는 뭐 X4 M40D가 있는데, 일단은 뭐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스포티하고, 또한 이제 20D에서 느낄 수 없었던, 20D 같은 경우는 또 원형 머플러잖아요. 원형 듀얼 머플러인데 확실히 그래도 요즘에 이 BMW의 고성능 버전들이 다 이제 사각형의 그런 듀얼 머플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 M40D는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파워트레인 운동 성능, 그런 주행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큰 만족감을 주는 차량이고요. 이 X4 차량 자체는 정말 굉장한 매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자녀가 좀 어리다고 하면은 충분히 패밀리카라도 사용할 수가 있고, 뭐 적재 공간은 전 F바디 X4보다도 확실히 좀 더 커진 사이즈죠. 그래서 적재 공간도 충분한 모습이고, 또 내가 M40D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달리고 싶을 때 그런 BMW의 M 감성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싶을 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매력을 소유하고 있는 녀석인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뭐 X4 M40D 가격으로 조금만 더 주면, 돈을 조금만 더 얹으면 X5를 살 수 있는데 뭐 굳이 이거 살 필요 있니? X5 사는 게 낫지. 하지만 X5와 X4는 상당히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뭔가 좀 더 가족의 그런 패밀리카로 어울리는 차량은 X5고요. 어떻게 보면 X4 같은 경우는 패밀리카 목적성보다는 나 혼자 주행하는 일이 상당히 많거나, 아니면은 뭐 조수석에 둘이서 타기, 커플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냥 내 와이프가 될 수도 있고, 2인이 즐기기에 정말 충분한, 공간적으로도 충분하고 힘도 충분한 그런 아주 매력적인 쿠페형 SUV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다음 BMW SUV를 소개시켜드릴 녀석은 아무래도 이 녀석의 바로 형님이죠. X6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또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